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. 연말이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연말 정산입니다. 세액공제 받으셔야죠. 그래야지 내년 2월에 13월에 월급을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정산을 주제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, 이 IRP 퇴직연금 계좌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 900만 원까지 다 채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왜 이 IRP 퇴직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연금 세액공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. 이게 올해 또 한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세공제율이 차등되는 건 동일하고요. 5,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공제율은 16.5%,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13.2%의 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납입 한도는 바뀌지 않았고 세공제 한도는 바뀌었어요. 그전에는 개인연금 저축에서 400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600만 원까지 늘어났고, 예전에 뭐 50세 이상은 이 공제 한도가 좀 더 높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다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여기에 IRP 계좌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추가로 300만 원을 더해서 900만 원까지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돌려받는 금액이 6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9만 원에서 900만 원일 경우에는 무려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, 좀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79만 원에서 118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, 이 연금 계좌 잘 활용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16.5%의 수익을 확정 짓고 내가 자선관리, 노후 준비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,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이 연금 계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죠. 어쨌든 이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, 저는 이 30%룰 때문에 이 IRP 계좌에 900만 원 다 채우지 마시라고 해요. 이 30% 룰이 뭐냐면은, 퇴직연금 계좌는 법적으로 이 적립금의 30%는 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무조건 채워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 내가 여기에 있는 900만 원을 다 미국의 S&P 500에 투자를 하고 싶다,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. 300만 원 정도는 예금이라든지 채권, 이런 안전자산에 편입을 시켜야만 해요. 그럼 이게 왜 문제냐,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10%로 가정을 하고 현재 안전자산 예금 수익률을 3%로 가정을 했을 때,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수익률이 이제 7.9%로 이제 떨어집니다. 이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안전자산이 이제 갉아먹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냥 투자자산의 100%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요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률 차이는 1년에 2.1%밖에 안 나기는 하거든요. 그럼 겨우 이 1.1% 때문에 IRP 계좌에 넣는 걸 반대하는 것이냐? 네, 맞습니다. 겨우 2.1% 때문에 그래요. 자, 매년 900만 원을 연 7.9%의 기대 수익률로 이제 돈을 굴리면은 30년 뒤에 만들어지는 돈의 규모는 이제 무려 10억입니다. 굉장히 적지 않죠. 투입되는 금액이 1년에 900, 10년이면 9천, 30년이면 약 2억 7천인데 2억 7천을 10억으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 맞죠. 그런데 만약에 합산 수익률이 2.1% 높아서 10%를 유지를 했다라면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냐, 무려 14억 8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정말 겨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수익률 2.1% 이 차이로 인해서 이 자산 가치의 규모는 약 50% 정도나 벌어진다라는 거죠. 10억을 모으느냐, 거의 한 15억을 모으느냐, 이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게 뭐 1억에서 1억 5천이다 이러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이게 10억에서 15억이다, 이거는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. 그럼 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무슨 투자자산에서 이 기대 수익률이 10%가 나오냐, 이거를 현실 가능한 수치냐, 그렇게 말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, 근데 과거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 S&P 지수가 연평균 20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 10%라는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허황된 꿈은 아니다. 물론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좋았지만 앞으로의 미국 주식도 이렇게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보증은 없죠.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
나는 그래도 이 세액공제를 좀 많이 받아야 돼서 소득이 너무 높아서 이제 뱉어내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꼭 900만 원을 채워야 된다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?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일단은 600만 원을 전부 다 채우시고 부족한 거 300만 원만 요 IRP 계좌에 채우세요.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최선이고,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합산 기대 수익률을 9.3%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IRP 계좌에 넣는 것보다는 수익률 차이를 약 1.4% 높일 수가 있고, 연금 계좌만 100% 주식 자산에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0.7%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하고, 그 안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자산, 이 투자 자산을 최대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.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? 노후 자금인데 안전성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그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게, 연금저축 계좌가 100% 주식 자산에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무조건 이 투자 자산의 100%를 채워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.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내 마음대로 100% 안전자산으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는 IRP에 비해서 연금저축 계좌가 더 위험하다,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세액공제에 연 900만 원을 채우는 게 과연 좋기만 하냐? 사실은 연 900만 원을 채우려면 한 달에 거의 한 70만 원 이상의 저축액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,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닌데 종종 있거든요. 저는 주의하시라고 말씀은 드려요. 왜냐면 세액공제를 받는 이 연금은 결국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, 이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말이죠. 이게 현재는 사실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. 이게 맥스 이제 5.5% 세금밖에는 안 내거든요. 하지만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 사적연금에서 1년에 1,500만 원 이상의 이제 연금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은 세율이 확 높아집니다. 얼마나 높아지느냐? 16.5%까지 높아집니다. 이게 예전에는 1,500만 원에서 단돈 1억만 초과를 하더라도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이제 종합과세 세율로 이제 세금을 냈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율이 거의 50%에 육박을 할 수도 있었죠. 하지만 이게 분리과세 제도가 이제 또 하나 생기면서 16.5%로 세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게 되었지만, 이게 기존에 생각을 했던 연금소득세 5.5%보다는 어쨌든 세율 자체가 3배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이제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이 연 1,500만 원의 이제 사적연금을 받는 게 이제 쉬운 일이냐? 근데 또 이게 어렵지만도 않은 게,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을 하는 돈이고,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, DB형이든 DC형이든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거랑 합치게 되면은 사실 연 1,500만 원 이상의 개인연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 되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이 또 아니에요. 이제 물론 퇴직연금은 대부분이 중간에 정산해서 써버리는 분들이 거의 한 80-90%는 되지만, 어쨌든 그 돈이 지켜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연 1,5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, 또 두 번째는 건보 이슈가 있을 수 있죠. 물론 이거는 아직은 우려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논란도 좀 많아요.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, 이게 뭐 법적으로는 이 사적연금이 건보의 이 소득 재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좀 아직은 이제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양도소득세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분리과세란 말이죠.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건보로 부과를 할 것이냐, 이게 말이 많죠.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은 좀 기우에 불과하지만, 조금 더 걱정을 하자라면은 내가 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죠? 20년, 30년 뒤란 말이에요. 지금 이 세법은 2024년도 세법이고, 그러면 2054년도의 세법은 또 지금이랑은 다를 거니까 그때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,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 세금 부담이 낮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액공제에 900만 원을 다 채워가지고 나의 미래의 노후자금인데, 노후를 내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연금소득을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절세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기저기 세금을 뜯겨서 실제로 받게 되는 세후 수령액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어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세액공제에만 너무 챙기지 마시고 ISA 계좌를 활용하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과세 전략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.
네,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세액공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IRP 계좌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